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 KBF 바둑리그 10라운드 보내드립니다. 해설의 박경근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즌 KBF 리그 이제 단 2판의 경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KBF 리그를 보면은 한 팀이 독주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기세라는 게 이 KBF 바둑리그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그런 면모를 이번 시즌에는 전라남도 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라남도의 전승이 마지막 라운드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번 라운드에서는 어떤 팀들이 출격하게 될까요? 대회 정보와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바둑협회에서 주최 주관을 맡은 KBF 바둑리그 총 11개의 팀이 출전합니다. 정규리그는 11라운드까지 진행되고요. 오전 3승제입니다. 포스트 시즌은 정규리그 상위 5개 팀이 스텝레더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르게 됩니다. 네, 선수 구성은 각 팀 주전 선수 남자 3명, 여자 2명으로 총 5명, 후보 선수는 남녀 각 1명씩 2명입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30분, 초읽기 30초 3회, 우승 2천만 원, 준우승 1,800만 원의 상금이 각각 주어집니다. 네, 이번 시즌 팀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시즌에는 새로운 얼굴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또 이 선수들이 계속해서 이 리그에 참여할 수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네, 저희가 앞서 9라운드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오영석 선수처럼 이번 시즌을 또 시작으로 데뷔한 선수들도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늘 잘해왔던 또 베테랑 선수들도 여전히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이번 시즌이 되고 있습니다. 9라운드까지의 순위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팀을 계속 언급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부안 붉은 노을 팀부터 충청북도 팀까지 6위권 안쪽으로 포진되어 있고요. 인천 SRC 팜 팀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포스트 시즌 진출에 대한 가능성이 인천 SRC 팜 팀까지는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라운드, 11라운드가 굉장히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뒤를 이어서 경기도, 한국바둑중고등학교, 대구광역시 에몬스 가구 이 네 팀은 포스트 시즌 진출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희박해졌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또 유종의 미를 거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9라운드까지의 남성 개인 순위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의 신현석 선수와 홍근영 선수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고요. 김정선 선수도 초반에 패점이 좀 있었는데 빨리 치고 올라왔습니다. 역시 꾸준하게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인 만큼 다시 또 다승왕을 노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역시 이 최상위권에 있는 선수들은 그야말로 베테랑 선수들이 또 연속해서 있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 5위 그룹에 박재동, 안상범, 오영석 선수 이런 선수들은 또 늘 상위권에 있었던 선수들은 아니지만 이번 시즌 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또 그만큼 또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라운드까지의 여성 개인 순위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유정 선수가 아직까지 다승한 경험이 없는데 이번 시즌 준비를 정말 많이 해온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성적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네요. 네, 한유정 선수의 전승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궁금하고 그 뒤를 바짝 정하움 선수가 추격을 하고 있는데 정하움 선수도 이 워낙 어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너무 잘해주면서 또 많은 성장을 했다는 것을 또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뒤를 이어서 김지수, 서수경 이 두 명의 선수도 아직까지는 또 다승왕의 가능성이 남아는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팀으로만 본다면 부천시와 충청북도 팀의 여자 선수들이 고르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고른 전력을 자랑하는 팀들의 선수들이 또 상위권에 계속해서 분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10라운드 팀 대진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월드 울산팀이 휴번이고요. 부산 이붕장학회와 전라남도 팀이 만났습니다. 경기도 팀과 한국바둑중고등학교 팀이 만났고요. 부안 붉은 노을 팀과 에몬스 가구 팀이 맞붙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와 부천시 그리고 인천 SRC 팜과 충청북도 팀이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네, 저희는 부산 이봉장학회 팀과 전라남도 팀의 대결 보내드립니다. 자, 부산 이봉장학회 재작년 시즌에 전승을 달리면서 또 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데요. 올해는 그래도 전라남도 팀이 조금 더 기세가 좋아 보이네요. 그렇죠. 그때 당시 이 부산 이봉장학회 팀이 정말 폭풍 같은 기세를 선보이면서 결국 대회 우승까지 차지를 하게 됐었는데 이번 시즌에 그 포스를 전라남도 팀이 이어받게 됐고 네. 전라남도 팀에게 과연 패점을 안겨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상위권과 중위권의 대결입니다. 대국장으로 가보시죠. 네, 저희 부안 붉은 노을 팀은 그 조남철 선생님의 고향 부안에서 이번에 2024년도에 처음으로 신설된 팀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그 권익경 고수님께서 바둑을 많이 좋아해 주셔서 팀을 위해서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저희가 좋은 성적을 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수들이 지금 골고루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만족하고 있고요. 포스트 진출하여서 또 챔피언 대전전까지 갈 수 있도록 준비 잘 하고 있겠습니다. 여성 선수들이 그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을 딴 주축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필두로 저희 팀의 이제 비밀병기 오영석 선수가 얼마나 선전하느냐에 따라서 포스트 시즌 결과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바둑을 제가 직접 두는 거는 이제 결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고요. 이제 감독일 때는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 5명을 전부 다 케어하면서 전체적으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선수일 때가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감독이 힘드네요.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바둑 얘기를 내용 얘기를 하면 선수들이 좀 압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바둑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 안 하고요. 저도 이제 선수 생활을 오래 한 만큼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을 선수들에게 전달하면서 이렇게 시합에 임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정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우선 좀 순위를 최대한 끌어올린 다음에 포스트 시즌을 준비하고 싶고요. 그리고 뭐 처음 리그에 출전한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짓고 그리고 좀 포스트 시즌 가서 더 잘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 너무 잘해줬는데요. 제가 칭찬에 좀 인색해서 사실 직접적으로 제가 칭찬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사실은 너무 만족스러운 성적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남은 포스트 시즌도 충분히 잘 할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네, 이번 10라운드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규리그 막바지에 접어들었고요. 올해 리그는 모두 인천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순위권 안에 있는 선수들은 더 많이 긴장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개인적인 기록을 위해서도 팀을 위해서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라운드 전라남도와 부산 이봉장학회의 대결 보내드립니다. 네, 10라운드 오더입니다. 이 오더를 딱 보자마자 1장과 2장의 대결이 눈에 띄네요. 그야말로 좀 빅매치가 성사가 됐고요. 이 전라남도 팀 이번 시즌 기세가 정말 무서운데 이 부산 이봉장학회 팀 선수들과 이 한 명 한 명 다 비교를 해보더라도 부산 이봉장학회 팀 선수들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결 쉽사리 예상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저희는 여자 선수들의 대결 보내드립니다. 최연기 선수와 이루비 선수의 대결인데요. 최연기 선수는 오랜만에 다시 복귀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성적을 끌어올리면서 랭킹 3위까지 치고 올라왔고요. 이루비 선수는 또 랭킹 1위를 차지한 바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랭킹이 낮아졌습니다. 22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판수를 조금 줄여서 이번 시즌
판수는 많이 없지만 그래도 전승을 달리고 있고 또 작년 성적은 최연기 선수 3승 4패, 이루비 선수는 2승 2패를 했습니다. 네, 최근의 기세는 최연기 선수가 좀 더 좋다고 볼 수 있지만 이루비 선수도 경험이 많은 선수다 보니까 이 대결 만만치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두 선수의 대결 관전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테랑 플레이어들의 빅매치인데요. 네, 결국 대국 내용은 완벽한 반면 운영의 진수를 보여줬습니다. 네, 부산 이봉장학회의 최연기 선수입니다. 부산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던 선수이기도 한데요. 현재 아마랭킹 3위, 역대 리그 전적 10승 11패입니다. 이루비 선수고요. 아마랭킹 22위, 역대 리그 전적 44승 30패입니다. 자, 이제 몇 경기 남지 않았는데요. 두 선수의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30분에 초읽기 30초 3회입니다. 이루비 선수가 흙을 잡았고요. 최연기 선수 이번 시즌은 좀 출발이 좋지 않았어요. 2승 4패를 거두고 있고요. 또 초반에 3패를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출발이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최근 성적을 다시 끌어올려서 페이스를 되찾아가고 있고요. 이루비 선수는 성적이 좋은데 출전을 많이 못했어요. 네, 이루비 선수 같은 경우는 예전에 활동을 한창 할 때에 비해서는 대국수를 좀 많이 조절을 하고 있죠. 이 본업에 또 충실하면서 아무래도 좀 컨디션 관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대국수도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이번 시즌 참가했던 모든 경기는 다 승리를 거두면서 3전 3승이었죠. 네, 그만큼 저력이 있는 선수고요. 최연기 선수는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번 시즌 스타트가 좋지 않았고 이 선수가 현재 아마 랭킹이 3위입니다. 아마 대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기세가 상당히 좋은데 유독 이 KBF 바둑리그에서는 이 평상시에 강한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는 못해요. 네. 그래서 이 최연기 선수가 이 KBF 바둑리그에서는 조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오히려 최연기 선수의 바둑을 봤을 때 전국 대회보다는 제한 시간이 조금이나마 더 긴 KBF 바둑리그에서의 성적이 더 좋을 줄 알았는데요. 또 오히려 제한 시간이 아주 짧은 전국 대회에서 성적이 많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조금은 의외의 모습이라고 또 볼 수도 있지만 최연기 선수야 워낙에 또 경험도 많은 선수다 보니까 조금씩 더 적응을 해 나가다 보면은 당연히 더 나은 성적을 보여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이루비 선수는 2019-20 시즌까지 10승 4패, 2년 연속 10승을 하면서 성적이 꽤 좋았는데요. 2023년, 작년부터 판수를 많이 줄였어요. 그렇죠. 이루비 선수 2018 시즌에 데뷔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8승 9패, 반타작에 가까운 성적이었는데 2019-20 시즌에 10승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잘해줬고요. 그리고 이루비 선수가 현재 랭킹이 22위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2022년, 2023년도에는 대부분 1위 자리에 있었습니다. 네. 그럴 만큼 실력적으로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되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최근에 대국수가 적고 그리고 랭킹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이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이 이루비 선수와의 대결을 방심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아마 이루비 선수의 판수가 적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한유정 선수의 독주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한유정 선수가 이 전라남도 팀에서 워낙 잘해주고 있고 그리고 한유정 선수와 더불어 김연아 선수도 워낙 또 경험도 많고 그리고 또 김연아 선수도 2022년도에 부산 이붕장학회 팀이 우승할 때 당시 그 우승을 이끌어 갔던 선수이기 때문에 워낙에 또 좋은 선수를 보유를 하고 있어서 이루비 선수가 대국수가 자연스럽게 좀 줄어든 감도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두 팀은 리그 할 때마다 포스트 시즌 진출까지는 항상 잘 해온 편인 것 같은데요. 부산 이붕장학회는 2022년 시즌에 우승을 했는데 작년에는 두 팀 모두 전라남도는 3위, 부산 이붕장학회는 5위에 머물렀기 때문에 우승까지는 못했어요. 조금
아쉬운 감은 있었겠죠, 양 팀 모두. 네. 그런 것들이 이번 시즌에 좀 분출이 어느 정도 될 텐데 전라남도 팀은 시원하게 분출하고 있죠. 네. 또 선수들도 개인 성적으로도 많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 전라남도 팀의 실질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 신현석 선수가 이미 리그 초반부터 개인 성적까지도 욕심을 낼 정도의 각오를 보였기 때문에 뭐 그런 면들이 이제 이 전라남도 팀 모든 선수들에게 또 좋은 영향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과연 이번 대결, 이 전라남도 팀이 이번 시즌 정말 무서운 기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부산의 이붕장학회 팀 선수들이 개인 몇몇 한 명씩 이렇게 비교를 해보더라도 전혀 밀린다는 느낌이 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대결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정말 궁금합니다. 또 부산 이붕장학회 팀은 안 그래도 많이 강력한 팀이었는데요. 임지혁 선수를 이번에 영입하면서 더 세진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임지혁 선수 또한 이 아마추어 바둑계에서 정말 최고의 스타 중 한 명이기 때문에 그 영입 자체만으로도 선수들이 많은 힘을 또 받을 수 있고요. 이 또 부산 이붕장학회가 낳은 또 걸출한 스타 중에 홍세영 선수가 있는데 홍세영 선수는 또 입단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KBF 바둑리그를 졸업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네. 그 빈 공백을 임지혁 선수가 또 잘 메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오더는 양팀 감독이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임지혁 선수와 신현석 선수의 대결, 그야말로 주장 선수급이 만난 거거든요. 자존심 대결이라고도 볼 수 있죠. 정말 만만치 않게 흘러갈 것 같고요. 본인들은 원했을지 모르겠네요. 임지혁 본인은- 선수는 신현석 선수를 정말 강한 선수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쵸. 사실 신현석 선수를 그 누구라도 좀 약한 선수라고 평가할 만한 선수는 당연히 없을 텐데 마찬가지로 신현석 선수도 임지혁 선수 강한 선수라고 인정을 할 것 같고요. 이 모든 대결이 만만치 않을 걸로 생각이 되는 가운데 현재 이대국 같은 경우는 이루비 선수가 의도적으로 대각선 포석을 준비해 나왔습니다. 이 상대하는 최영기 선수는 양쪽 모두 소목으로 대응을 했고 바로바로 날일자를 걸쳐갔는데 전부 다 입구자로 받았어요. 최영기 선수의 바둑을 보면은 정말 바둑 단단하게 두고 또 그렇게 무리하지 않고 쉽게 두어갑니다. 뭔가 전체적인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는 느낌이 드는 선수고요. 네. 이로비 선수는 제가 받은 느낌으로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적극적이고 전투적으로 두는 느낌은 잘 안 듭니다. 좀 더 실리지향적인 선수로 느껴지는데 이 전체적인 느낌은 두 선수가 비슷해요. 뭔가 좀 더 잔잔하고 장기전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그런 대국입니다. 네. 많은 선수들이 평가하기로는 여자 선수들 중에서는 최연기 선수가 기본기 면에서는 가장 탄탄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또 오랜 경험이 있어서 그럴까요? 충분히 또 그럴 수 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영기 선수가 또 입단 결정국도 둔 적이 있을 정도로 또 기량도 탄탄했고 과거에 네. 그리고 최근에도 이 바둑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들어서 전체적인 기본기가 당연히 좋은 선수라고 느껴집니다. 이루비 선수는 판수를 많이 줄였었는데 얼만큼 또 이 세 번의 승리를 거두면서 감을 되찾았을지 궁금한데요. 이루비 선수는 최근에 또 개인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본인의 본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본업을 하면서 이렇게 또 바둑 공부와 시합에 치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전 감각이라는 게 또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루비 선수는 친언니가 바둑 프로 기사이기도 하니까 뭐 언제든지 공부할 마음만 있다면 다시 또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마음만 있다면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이 생길지 한번 봐야겠네요. 자, 현재 좌상기에서는 이루비 선수가 이 한 점을 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최영기 선수도 두텁게 제압을 해갔습니다. 이 모양 자체가 백이 상당히 좋은 모양인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돌의 개수를 따지고 보면 흑돌은 1개고 백돌은 4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 백이 좋아야 되는 것도 맞고요. 이렇게 백이 돌을 흑돌보다 3개나 더 투자를 했기 때문에 반대로 다른 곳에서는 이루비 선수가 그만큼 발빠르게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초반에는 이루비 선수가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최영기 선수는 조금 더 느리지만 단단하게 반면 운영을 해 나가고 있고요. 전라남도 팀에서 이루비 선수를 그동안 많이 안 출전시키다가 이번에 출전시킨 이유가 어떨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또 이 최영기 선수를 상대를 할 때 이루비 선수가 더 나은 카드, 최영기 선수 혹은 또 다른 여자 선수들, 조은진 선수와 조경진 선수 이런 또 베테랑 선수들을 상대를 할 때 이루비 선수가 더 나은 카드라고 판단을 했을 수 있겠고요. 이번 마지막 투어를 시작을 하면서 이루비 선수가 9라운드에서도 등판을 했었죠.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전까지 또 컨디션 관리를 하다가 이 마지막 투어를 위해서 또 무기, 비밀 병기로 또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네. 또 전라남도 팀의 후보 선수 김연아 선수가 원래는 부산 이붕장학회 소속이었거든요. 친정팀과의 경기를 꺼려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 의견들을 이제 감독이 종합적으로 받아들이고 판단을 하고 이런 오더가 등장했을 수 있죠. 보통 친정팀을 만나면 반갑기도 하면서 그래도 두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거든요. 그런 편이신가요? 저는 크게 신경은 안 쓰는 것 같은데 팀을 그렇죠. 그렇게까지 많이 옮기지는 않아서 경험이 많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정지우 캐스터처럼 크게 신경 쓰지 않거나 혹은 친정팀을 상대하는 게 불편하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나를 내보냈어? 하고 좀 전투 의지가 활활 불타오를 수도 있고요. 내보냈는지 나갔는지는 알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뭔가 더 좋은 조건으로 붙잡을 가능성이 그래도 더 높겠죠. 일단 팀 입장에서. 네. 자, 일단 이루비 선수가 상변을 벌리자 최영기 선수가 2선으로 침투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실리적으로 민감한 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장면에서는 흑이 여러 가지 대응이 있죠. 이렇게 붙여서 가장 쉽게 등장하는 진행. 이게 아니라면은 차렷을 해서 실리는 조금 못하지만 이 백을 좀 더 추후에 공격을 하고 싶다. 이런 의도를 밝히는 이 대응과 그리고 입구자로 붙이는 수도 있습니다. 가장 타이트한 대응인데 그만큼 백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은 과거에 좀 많이 등장했던 진행이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흑이 양쪽 다 뒀지만 백도 일단은 흑의 귀의 실리를 좀 줄이고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응을 좀 떠올려 볼 수 있는데 이루비 선수가 조금이라도 공격적인 선택을 할지 실리적인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루비 선수의 기풍이 실리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선수도 좀 2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기풍이 바뀐 것 같아요. 원래는 정말 싸움 바둑을 좋아했고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전투를 많이 좋아하는 선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바뀌더라고요. 그랬군요. 사실 그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사실 이런 좀 기풍의 변화는 또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일수록 자연스러운 또 변화라고도 느껴집니다. 네. 이 어릴 때 또 패기 넘칠 때 전투적인 선수들이 많은데 보통의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좀 부드러운 반면 운영 쪽으로 기풍이 많이들 변화를 하죠. 예전에 이루비 선수와 대국을 하면은 제가 계속 놀랄 만큼 여기를 끊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웬만한 곳은 다 끊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정지우 캐스터가 놀랄 정도면은 진짜 어마무시한 싸움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또 최근에는 웬만하면은 실리로 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또 나이를 먹다 보면은 sul기에 대한 부분에서 자신감이 조금 줄어들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또 작용할 수 있고요. 이루비 선수가 시즌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2018년도인데 그때도 이제 저도 같이 리그를 참여했었는데 이루비 선수 저와 같은 선수들이 이제 가장 어린 막내 라인에 속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막내라고도 보기 한참 어려울 만큼 너무 어린 선수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이루비 선수가 2018 시즌 데뷔를 했는데 이루비 선수보다 12살 위인 최영기 선수가 의외로 이 KBF 리그 데뷔 시즌이 재작년이죠. 2022 시즌에 데뷔를 해서 사실 이 KBF 리그만 놓고 보면 이루비 선수가 대선배인데 이 최영기 선수는 또 첫 데뷔 시즌부터 5승 3패라는 준수한 성적으로 또 신고식을 잘 치렀죠. 네. 그 당시에는 아마 이루비 선수는 최현기 선수를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름이 좀 비슷한데 최현지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와 조금 헷갈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사실 저보다도 최현기 선수는 더 선배이기도 하고 최현지 선수가 이제 저랑 비슷한 나이대의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정지욱 캐스터나 이루비 선수 같은 이런 또 어린 선수들에게는 최현지 선수가 더 익숙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첫 시즌부터 최현기 선수가 성적이 좋았고 다른 전국 대회에서도 처음 봤는데 너무 잘 두더라고요. 그래서 바둑은 한번 실력을 끌어올려놓으면 그 실력이 어디 가진 않나 봐요. 그만큼 좀 이 바둑계에서 공백기가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남들 모르게 그래도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기량이 유지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재능이 또 워낙에 뛰어났던 선수다 보니까 기량이 유지가 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이루비 선수는 참 오늘 대국 그야말로 실리 컨셉이죠. 철저한. 우상도 그렇고 좌상도 한 칸 지켜뒀고. 백도 두 칸으로 지켜놨는데요. 모범 보석 같아요. 그렇죠. 최영기 선수도 바둑을 보면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정말 쉽게 안정감 있게 두어가기 때문에 바둑 자체도 이 선수가 큰 기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조금 불리하다고 해도 집균형이 그렇게까지 무너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불리해도 약간 불리한 정도이지 집 차이가 크게 나거나 하는 경우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지금 좌상기 같은 경우는 흙이 일반적으로는 여기를 붙이고 2단 젖혀가면서 응수타진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루비 선수는 무난하게 다가가는 선택을 했고 최영기 선수도 두텁게 눌러갔죠. 이 장면에서도 흙은 두 가지 정도 응수를 생각할 수 있어요. 알기 쉽게는 느는 수, 이거보다 더 튼튼한 수라고 본다면 입구자 대응도 가능합니다. 입구자를 두는 게 왜 튼튼하냐면 추후 이 반대 방면에서 백이 침투를 할 때, 예를 들어 이런 곳 침투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흙이 쉬어갈 때 백이 달리는 곳이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게 상변적으로는 더 튼튼합니다. 흙 입장에서 걱정되는 게 이 자리를 두고 추후 좌상 쪽에서의 맛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할 수 있는데 좌상 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2선으로 침투를 하는 게 좋은 수법이어서 백이 차단을 하더라도 건너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쉽게 깨지는군요. 네, 이렇게 또 깨지는 수법이 있기 때문에 1로 지켜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도 제 생각이지만 늘 것 같은데요. 아마 큰 생각 안 하고 늘었을 것 같아요. 이루비 선수와 또 평소에 워낙 친하기도 하고 잘 아시죠? 네, 그리고 같은 도장에서 공부를 하기도 했어서 너무 많은 대국을 해봐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바로 지켜두네요. 네, 좌상 쪽 내려서면서 그야말로 좌변까지 이어지는 이곳 일대가 확정가로 굳어졌습니다. 여기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선 침투를 하게 되면 지금은 앞선 참고도보다 더 흙이 집이 늘어나면서 깨지기 때문에 집으로 상당히 큰 자리였어요. 좌상을 백이 지켜두면서 좌상일 때는
30집 이상의 아주 큰 실리가 확보가 됐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확정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네요. 이 장면에서는 흙이 좀 고민이 될 만한 게 이 하변 부분과 상변 부분 이 양쪽이 좀 고민이 될 만했어요. 상변 쪽이라면은 흙이 이런 자리를 둬서 우변 쪽 백도를 압박하면서 상변의 모양을 키워가는 그런 수법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 이 수보다는 좀 더 착실한 듯한 느낌의 수가 등장을 했고요. 두 선수 모두 일단은 초반은 탐색전 같은 느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돌은 최대한 붙지 않는 선에서 서로의 집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흙이 안 두니까 백이 역으로 갔네요. 역으로 갔는데 저는 사실 이 행마 처음 보는데 저도 처음 보는데요. 그래도 나를자를 갈만도 한데 정말 튼튼하게 네. 두죠. 미는 거 아니면 나르자는 봤는데요. 그렇죠. 미는 행마도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와, 이 입구자는 정말 튼튼합니다. 최은기 선수의 바둑을 많이 봤을 때 입구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미 이 바둑에서만 입구자 몇 번째죠? 네 번째입니다. 단단하고 또 착실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자 이 자리 정말 과거의 이루비 선수 기풍이랑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자리 사실 정말 극단적인 실리를 추구하는 기풍의 소유자처럼 느껴지거든요. 현재까지 바둑 보더라도. 네. 또 이번 시즌에 뭐 계속 같은 기풍으로 뒀을 가능성이 높은데 성적이 또 좋았다 보니까 계속 같은 컨셉으로 가는 거 아닐까요? 충분히 또 그럴 수 있죠. 밀고 들어가겠죠? 네. 이 장면에서는 네, 하나 밀고 지키는 게 정수입니다. 이렇게 도 나야 추 이곳의 단점을 노려볼 수가 있죠. 이 교환을 생략해두고 그냥 이렇게 받게 되면 백도 막아버려서 이 한 점 잡히는 것도 생긴과 동시에 백의 단점이 전혀 남지가 않아서 일반적으로 나를 짜두고 밀면은 하나 2선 밀어놓고 지킨다고 늘 외워둬도 괜찮은 그런 형태죠. 바둑이 정말 단조로운데요. 최근에는 사실 이런 흐름의 초반 그리고 초중반 보기 드문데 이 두 선수가 정말 마치 과거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간 것처럼 그런 좀 천천히 느긋한 반면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자 선수들과 남자 선수들의 대국을 좀 차이를 둬서 보면은 여자 선수들은 큰 것만 신경 쓰는 것 같은데 좀 거기에 비중을 많이 두는 것 같고요. 남자 선수들은 작은 것들에도 미묘한 신경전도 있고 또 정교한 부분을 서로 밀리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러면서 또 전투가 일어나는 모습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금방 말씀하시는 게 여자 선수들을 그렇게 칭찬하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저도 포함인데요. 뭔가 좀 제가 포장을 해보자면 여자 선수들은 더 좀 스케일을 크게 가져가면서 대형 전투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좀 과감함이 느껴지고요.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그런 대형 전투 같은 거는 선호하지 않고 몸을 좀 사리는 듯한 느낌은 들지만 정말 그야말로 프로 못지않게 정교함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네. 괜찮나요? 저도 이제 근데 여자 선수들과 대국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한두 집 손에 뭐 크게 신경 안 쓰거든요. 손의 본질도 잘 모릅니다.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우변이 정리가 되고 있고 이 자리를 두면서 여기 끊는 곳을 지켰죠. 원래는 끊고 나가서 이 자리까지 끊고 단수를 치면서 돌파를 노려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 백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돌이 축으로 흑돌을 깔끔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역시 가장 일감으로 들어오는 곳은 상변 쪽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지키는 방법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튼튼하게 이 정도로 지키거나 혹은 이런 자리 두면서 좀 모양을 키워가는 수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칸으로요. 지금 이수 같은 경우는 이 상변 쪽에 간접적으로 키우고자 하는 의도도 빤히 보이지만 여기 끊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 있죠. 이게 또 다시 빠져나오네요. 네, 이곳에 또 좋은 위치에 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상변을 키워가는 작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네, 세 칸 감각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붙여가는 건 어떤가요? 붙여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이 자리. 세카는 사실 저의 감각이었는데 아, 어때 보이셨나요? 당연히 인공지능인 줄 알았는데요. 너무 괜찮아서. 만약에 받아만 준다면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나쁘지 않은 교환이 될 수 있는데 오늘의 이루비 선수 확실합니다. 그야말로 실리로 내가 일단 앞서고 보겠다.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한가한 자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반대로 백이 젖혀 있게 되면은 추후에 이 흑돌 이런 자리 껴붙인다든지 해서 공격 대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흑돌이 놓여져 있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이 우아 쪽 백의 실리도 적잖은 차이가 발생하죠. 네. 근데 지금 이루빌 선수의 작전이 정말 괜찮다라고 느껴지는 게 오히려 이런 바둑을 최은기 선수가 두기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좀 터무니없는 싸움을 걸거나 아니면은 집으로 좀 차이가 벌어지는 바둑을 쉽게 이겨가는 걸 많이 봤었는데요. 이렇게 집으로 오히려 쫓아오고 부족하지 않게 자꾸 따라오면 그걸 좀 더 어려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좀 이런 성향의 선수들은 또 상대가 또 묵묵하게 추격해오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는 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맞춤형 전략일 수도 있고 저희가 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루비 선수가 이번 시즌에 또 컨셉이 또 괜찮았다 보니까 또 유지해 나가는 거일 수도 있고요. 아, 상변을 손을 빼고 또 실리를 가나요? 이거는 그야말로 동문서답이죠. 백이 침투를 해서 이제는 역으로 이 흑돌 세점이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이루비 선수는 먼저 실리로 버티면서 이곳 방치하면은 나도 이 우아 백돌들 공격 대상으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백도 같이 본인의 길을 가면 안 되나요? 가도 되죠. 그게 정지욱 캐스터 스타일이죠. 뭐 나만 최소한 이런 자리 당할 순 가서 없죠. 네 이런 식으로 둬도 제가 볼 때는 흑이 손 빼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교환이 이득이 될 것 같은지 손해가 될 것 같은지 그런 정도의 판단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상 쪽은 제가 100이라면 손을 빼도 가능하다고도 판단을 할 것 같은데 최영기 선수는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하네요. 아, 중앙으로 하나 받아 두었네요. 보면 참 여유 있죠. 이런 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유가 느껴집니다. 또 정말. 수들이 다 정수에서 벗어나는 선의 수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느낌적으로 보더라도 평균 80점 이상의 수를 많이 찾아가는 느낌이에요. 보통은 뭐 90점 혹은 95점, 100점까지도 욕심을 부려서 두고 싶어 하는 선수들도 많은데 나는 크게 욕심 부리지 않고 무난하게 정수에 가까운 수를 두면서 균형을 이끌어 가겠다. 그런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대표적인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이루비 선수는 또 아래로 돌이 갔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러게요.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보통은 그래도 중앙으로 진출을 먼저 생각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도 삼선으로 갔네요. 이루비 선수는 혹시라도 이 흑돌들이 전혀 아무런 안녕 없이 쫓길까봐 그게 조금은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실리적인 선택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흑돌에 대한 좀 안전을 위해서 일단은 돌이 3선으로 갔는데 백이 침투한 돌을 향해서 이렇게 붙여 끄는 수법은 자주 등장하는 수법은 아니죠. 자, 흑이 늘어가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약속된 수순인데 여기서 백이
여러 가지 좀 재밌는 수법들이 있어요. 일감으로는 역시 있는 수죠. 네. 이어두는 게 백의 단점을 지킴과 동시에 흙이 연결하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는데 재밌는 수법 중에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를 젖히는 수가 있어요. 너무 생각 안 나는 자리인데요. 저는 사실 듣도 보도 못한 수인데 그 의미가 뭔가요? 이 수의 의도는 흙이 이런 자리 끊게 되면 단수 쳐서 이거는 내가 선수로 빵 따냄하고 다른 곳으로 먼저 손이 가면은 그 자체로 이득을 많이 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흙도 안정은 취했지만 이 건너가면서 나중에 이런 자리 또 뒷문도 열려 있기 때문에 실리로 큰 이득을 보진 못했죠. 그래서 이게 백의 의도고요. 백이 젖힐 때 흙이 뒤로 받게 되면은 이렇게 처리를 해서 흙이 이교환이 안 돼 있으면은 건너가는 자세가 훨씬 깔끔한데 이거는 최소한 나중에 단수 치는 뒷맛도 남아 있어서 흙이 조금은 신경이 쓰인다. 아, 이런 말입니다. 대신 젖혀두는 교환을 하게 되면 흙은 바로 공격권에서 벗어나는 거 아닌가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자리까지 두면은 이제 공격권에서 벗어나는데 이거 역시도 백이 선수를 확실하게 뽑는 감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재밌는 수는 여길 붙이는 수도 있어요. 치받아 가면요. 치받아 가면은 여기서도 두 가지가 가능한데 있는 수와 내려서는 수도 있습니다. 있게 된다 하더라도 건너가는 게 안 되죠. 여길 젖히고 나와버리기 때문에. 돌파가 됩니다. 네. 그래서 흙이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백이 따라 내려가면서 이제 이 상변 쪽 흙돌이 약간 더 힘을 잃게 되죠. 이 붙여져 있는 교환은 사실 백이 건너가고 나중에 잊기만 하더라도 집으로 전혀 손해가 없기 때문에 네. 여길 붙이면 흙의 정수도 뒤로 물러나는 게 정수라고 나타내주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치받아서 또 이런 진행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흙의 진영을 줄여갈 수도 있겠네요. 네. 여길 젖히는 수는 사실 많이 등장하기 어려울 것 같고 2선 붙이는 수 정도는 네. 머릿속에 넣어놔도 괜찮을 법한 수법으로 보입니다. 그냥 단단하게 이어두었습니다. 역시 일감대로 진행을 했죠. 또 중앙으로 진출하겠죠. 여기서 근데 흙이 네, 우상 쪽으로 향했는데 올바른 방향이에요. 지금 이곳으로 가서는 백이 이런 자리 붙이고 이렇게 위로 올라서는 순간 너무 깔끔하게 봉쇄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루비 선수가 지금은 그래도 좋은 방향 잘 찾아갔습니다. 루비 선수도 지금까지 슈들로 봤을 때는 실전 감각이 아직 살아있네요. 좋게 봐주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요? 너무 무난한 수 위주로 둬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돌이 붙었을 때를 좀 지켜볼까요? 네. 지금 좀 불이 붙는 것 같은데요? 정지우 캐스터의 말씀이 무한할 정도로 바로. 지금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사실. 네. 지금 이 장면에서는 가만히 늘어서 밭전자를 째고 나오는 흐름이 흙도 무난해서 괜찮았거든요. 여길 젖혔다는 것은 이 방면에서 백이 끊어오면 좀 싸움을 해보겠다는 뜻인데 아무래도 주변에 백돌들이 더 튼튼하기 때문에 이 싸움은 당연히 흙이 좀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루비 선수가 이 방면에서는 조금 의욕적인 선택이 등장을 했는데 과욕일 수도 있어요. 의외네요. 지금까지 무난하게 두다가 돌들이 오히려 없는 곳에서 전투를 걸었어요. 이루비 선수가 이렇게 두고 있기는 했는데 내심 또 이런 흐름이 더 이상 지속되는 것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죠. 네. 자, 늘어가는 방향에 있어서도 이 부근과 이 부근 두 가지 방향이 있었는데 이루비 선수는 좌측으로 늘어두는 선택을 했고요. 백도 무난하게 이렇게 진출하면서 싸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그래도 우측의 백돌들은 곤마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상변 쪽 백과 상변 쪽 흙 그리고 중앙 쪽 흙 이렇게 곤마 두 개 대 하나의 싸움으로 보여서 한눈에 보더라도 흙이 조금이라도 더 피곤해 보이죠. 네. 곤마 개수가 너무 중요하죠.
어떻게 싸움을 하겠다는 걸까요? 여기에 노림수가 있었던 건가요? 거기 끊는 수는 일단 인공지능 확실히 악수라고 보고 있죠. 당연히 백의 응수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흑의 의도가 뭐냐면 이렇게 교환을 해두면 언제든지 나중에 나는 여길 들여다보고 단수를 쳐서 이 흑돌 2점 타개할 때 이득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물론 그 판단 자체는 틀리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 두 수 교환 자체가 너무 악수라는 뜻이에요. 이 흑돌 2점이 타개가 되면서 동시에 이 우변 백돌을 공격하는 스탠스가 갖춰지면 괜찮은데 지금 이 악수가 들어가 버리면 살더라도 이 백은 다 살아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거든요. 이렇게까지 악수라고 할 것인가 싶었는데 또 듣고 보니 또 큰 악수로 느껴지네요. 사실 이 부분은 또 이런 재밌는 행마가 있긴 했어요. 여길 들여다보고 단수치고 이어서 응수를 물어보면 백의 정수가 이 자리를 나타내 줍니다. 막으면 안 되는 건가요? 막는 게 되는데 막게 되면은 끊고 단수치고 이 흑돌 2점을 사석 작전을 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가 흑이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그리고 중앙 쪽에서는 꼬부려 가는 것, 한 칸 뛰는 것도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흑이 활용이 만족스럽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끊어간 것은 그래도 추후에 이런 후속 수단을 남겨놓고 있기는 한데 인공지능은 확실히 악수라고 평가를 하고 있네요. 들여다보는 것을 바로 할지 타개를 먼저 할지 봐야겠는데요. 흑이 많이 바빠 보이네요. 이곳저곳. 네, 일단 이 자리 봉쇄당하면 안 좋다고 본 것 같아요. 중앙 진출 먼저 시도하는데요. 네, 그것도 당연히 좀 중요한 위치였죠. 지금 이 장면에서 한 칸 뛰자 이 차이가 조금 줄어든 이유는 백이 이렇게 진출하기 전에 이 교환 하는 게 깔끔했어요. 이 교환을 해버리면 어차피 흑이 여기 씌울 시간은 없죠. 이곳을 돌파를 당해버리기 때문에 흑이 이 자리를 받는다면 그때 진출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한 수순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은 흑이 애초에 후속 수단이라고 볼 수 있었던 이 자리 두게 되면 그래도 먼저 선수로 이 자리 숨통 트여놨고 그리고 이 흑돌 2점도 타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싸움은 최은기 선수도 아주 편하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루비 선수가 중앙을 젖히자마자 아마 실수를 직감했을 것 같아요. 최은기 선수 입장에서는 확실히 내가 좀 전투가 할만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만한 장면이었죠. 네. 자, 이 자리를 이루비 선수가 놓치니까 최은기 선수가 정확하게 찾아갔고요. 아, 이렇게 되자 흑이 지금 받아야 되는데 여러모로 봤을 때 이 흑돌 3점이 너무 약해 보이죠. 너무 약하고 나중에 이 위쪽 방면도 백이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 상변 흑돌도 노려갈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우상 쪽도 실리로 이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흑이 좀 기분 나쁘게 판이 짜여졌습니다. 네. 그 전에 진행만 보지 않고 지금 상황 본다면 사실 중앙은 별로 살리고 싶지 않은 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치받아요? 이루비 선수도 좀 상황이 좋지 않다고 보고 약간이라도 더 타이트하게 버텨야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글쎄요, 이렇게 공배가 다 차는 게 흑 입장에서 썩 유쾌하지 않습니다. 흑이 모양이 많이 안 좋아지는데요. 자, 중앙에서 접전에서 이루비 선수의 실수가 나오면서 초반 우세는 백이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중앙 주도권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2024 KBF 바둑리그 10라운드입니다. 최은기 선수와 이루비 선수의 대결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